나만의 작은 텃밭, 한적한 시골집에서 좋아하는 동물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전원생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당신이 그리는 은퇴 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꿈이 당신의 전 재산을 노리는 덫에 미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사기당하지 마라 는 뻔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외로움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평생을 바친 자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함정의 실체와 그 함정에서 살아남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성실한 가장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고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쥔 그의 마음은 기대와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이제 아내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광고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위 1% 고급 종목연 분양 사업. 광고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취미처럼 강아지를 돌보기만 하면 태어난 새끼는 100% 본사가 높은 가격에 매입해 안정적인 연금형 수익을 보장합니다. 동물을 좋아했던 김 씨에게는 꿈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만난 상냥한 목소리의 상담원은 그의 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제는 초기 자본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에 김 씨가 망설이자 상담원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농업 창업 자금을 최대 3억까지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 절차는 모두 알아서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김 씨의 마지막 경계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퇴직금 2억 원 전부를 투자했고 업체가 대행해준 정부 지원 융자 3억 원까지 받아 총 5억 원을 견사 시설비와 종목연 구입 명목으로 업체에 지불했습니다. 이제 매달 연금처럼 돈이 들어올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새끼 매입 대금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졌고 어느 순간부터 전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비싼 값에 떠하는 개 몇 마리와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5억 원의 빚 그리고 산산조각 난 노후의 꿈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느끼셨습니까? 김영호 씨의 이야기가 유독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가 특별히 욕심이 많거나 어리석어서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선량한 꿈을 파고듭니다. 첫 번째 함정은 정부와 공신력이라는 이름의 가면입니다. 실제 한 보도에 따르면 시청 담당자가 소개해준 귀농귀촌센터장 이라는 직함을 믿고 따랐다가 수억 원의 빚을 진 청년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적인 권위를 사칭하거나 연관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은 우리의 의심을 무장해 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취미와 사업의 경계를 허무는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애견 브리딩, 특용작물 재배, 희귀곤충 사육 같은 것들은 은퇴 세대의 로망을 자극합니다. 고된 노동이 아닌 우아한 취미생활이 곧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환상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정은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함 속에 숨은 위험입니다. 복잡한 토지 계약, 건축, 대출 신청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겠다는 제안. 이는 피해자가 사기 과정을 검증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교묘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사기꾼이 추천한 땅이 시세보다 비쌌을 뿐 아니라 집을 지을 수조차 없는 논이었고 건축마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진행하며 비용을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꿈을 믿기로 한 교묘한 함정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설령 이런 사기를 운 좋게 피하더라도 준비 없는 귀농귀촌은 또 다른 형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벽은 지원금이 빚으로 변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지자체의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은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한 귀농 실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에서 3년 농사에 실패하면 지원금이 고스란히 거대한 빚으로 남는다.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받은 지원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현실의 벽은 텃세와 인간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낭만만 꿈꾸고 갔다가는 기존 주민들과의 융화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 요구, 각종 행사 동원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은 도시 생활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지원 사업 정보조차 마을 이장 등과의 인맥 없이는 얻기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함정들로부터 내 소중한 퇴직금을 지켜낼 현실적인 대비책 4가지 철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닌 생명자금으로 인식을 바꾸십시오. 퇴직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절대 하나의 사업에 전부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 세금 이연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취미는 반드시 취미로만 시작하십시오. 텃밭을 가꾸고 싶다면 처음부터 빚을 내 땅을 사지 말고 주말 농장이나 작은 땅을 임대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해 사랑으로 돌보는 것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절대 큰 돈을 들이지 말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험을 쌓으며 내가 정말 이 일을 즐기고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그들이 소개해준 전문가가 아닌 내가 직접 찾은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토지나 주택 계약 시 분양업체가 추천하는 법무사나 중개인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다른 여러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시세를 교차 확인하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귀농귀촌 관련 지원 사업 역시 해당 시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넷째, 최소 1년은 예비 경험에 투자하십시오. 관심 있는 지역이 생겼다면 바로 땅을 사거나 집을 짓지 마십시오. 1년 정도 월세나 단기 임대로 살아보면서 그 지역의 기후, 분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겪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이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같은 훌륭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꿈꾸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향한 소중한 열망입니다. 문제는 그 꿈의 조급함과 무지가 더해질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함정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모두가 그 목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차근차근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철저한 준비 위에서 피어나는 꿈만이 진짜 낭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